아 여기가 진짜 대학교 안에 있는 그런 하나의 도로구나, 대학로구나.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또 있는 거고. 그 순간만큼은 뭔가 스스로가 되게 뿌듯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저희가 와 있는 데가 어디죠? 거울못 아닙니까? 네, 캠퍼스라는 공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러 왔습니까, 여기?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말하러 왔죠. 그래서 공간과 장소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영남대학교 캠퍼스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거울못이라고. 라진 씨 처음 와보지 않았어요? 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잘 몰랐던 곳이라서 신기합니다. 여기 앉는 것도 처음이에요. 같은 캠퍼스라는 공간이지만 오늘 거울못에서 이렇게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곳이 대화로 만들어진 장소가 될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럽시다. 먼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 게 여기 앞으로 쭉 뻗어 있는 게 대학로잖아요. 네. 우리 천마로잖아요. 네. 사실 그냥 도로인데 우리가 여기를 그냥 도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기를 캠퍼스로 만들고 대학로로 만드는 네. 그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네. 어째서? 옛날에 이제 교양 수업에서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배운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역사관으로는 이제 해당 공간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시간, 그 공간과 시간이 겹치는 그 부분이 역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퍼스라는 이 도로라는 공간이 이제 저희의 시간이 추가가 되면서 그게 좀 달라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요? 네. 저는 간단하게 이 도로에 저 혼자 걸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저 혼자 걸어 다니는 도로였으면 저희 아파트 앞에 슈퍼마켓을 가는 횡단보도처럼 별 다르지 않게 여겨졌을 텐데 제가 걸어 다니는 그 순간에 지각할까봐 택시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내리기도 하고 또는 저랑 같이 손들고 뭐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하고 아니면 차량이 복잡한 그 공간에서 그 차량 통제를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은 그 장소에 어떤 교실에 간다, 강의실에 간다, 아니면 대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다를 것 같지만 어쨌든 다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아 여기가 진짜 대학교 안에 있는 그런 하나의 도로구나, 대학로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아까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네. 만들어진다고 했었나? 네, 그쵸? 우리나라에 또 그런 공간이 좀 많잖아요. 요즘 또 특히나 두드러지는 그런 공간이 광화문 광장? 그렇지 않아요? 맞죠. 광화문 광장 같은 데 보면은 평상시랑 이제 시위가 벌어질 때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때 교수님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개념인데 전유라는 개념이 딱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을 위한 그냥 광장, 그리고 더 옛날에는 그냥 세종대로, 도로 그렇게 쓰이던 곳이 이제 특정한 이념이나 이제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탈취되어서 서로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각축의 장으로 변하니까 그렇게 달라 보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전유가 일어난 그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시청 앞에서 전유가 일어났던 또 다른 사건이 있거든요. 이제 2002 월드컵 때 보통 이제 자동차의 공간이었던 그런 세종대로나 아니면 서울시청 앞에 있는 도로들이 이제 사람들을 위한 장소로 바뀐 그런 사건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뭐 코멘트 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 사실 저는 광장 문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요. 네. 뭔가 아직까지 저희는 완전한 광장 문화가 된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성숙한 광장 문화로 발전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한테 광장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 광장이라는 장소를 지나쳐갈 때 되게 편안하고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런 광화문 광장, 종로 이런 데 갈 때는 항상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근데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거기를 지나갈 때 어떤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약간은 들었던 것 같아요. 광장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냥 정말 삶이 되고 일상이 되는 그런 장소로 지나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던가 그런 성격들이 조금 더 강해서 그런지 약간은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 광장이라는 장소가 그냥 정말 뜬금없이 갔는데도 편안하게 발을 들이밀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자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곳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런 무거움과 답답함, 그러니까 나 답답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무거움과 불편함을 주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비롯되나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광장이 물리적으로는 열린 공간인데 그 성격을 들여다보면 사실 완전히 폐쇄적인 공간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를 점유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그 주장,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그리고 너무 한 방향으로 그냥 뻗어나가고 그렇게 크고 고든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감정들의 원인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어.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실제로 그때의 광장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자료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광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내 방 아니면 뭐 맥주집 아니면 학교 그냥 모든 장소에서 그 2002년 월드컵이라는 그 시대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을.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지금처럼 누구나 그냥 그 광장을 지나갈 때 나도 볼래 하면서 서로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 그냥 정말 일상의 장소가 되는 것처럼 지금도 다시 한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서로 이제 물리적인 공간은 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실이면 교실, 아니면 방이면 방, 광장이면 광장. 하지만 모두가 같은 거에 열광하고 같은 느낌을 받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냥 이 모든 공간들이 다 광장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물리적인 거리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이 그냥 광장에 있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저는 2022년 지금 곧 월드컵이 되기는 하는데 그냥 나중이라도 그때의 분위기처럼 다시 우리가 광장을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조금 더 성숙한 공간, 어쩌면 좀 더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나아가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같은 공간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극장이란 공간도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극장에서도 이제 어떤 같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공연을 보면서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환호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라진 씨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극장은 뭐랄까? 그냥 정말 그거 같아요. 그냥 모두 다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변해버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는 어떠한 대립이 없어요. 거기서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극장에 그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진짜 이 사람들과 나는 같은 무언가를 보고 있구나.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구나 라고 딱 느끼게 된 순간이 마지막에 연주자들이 연주를 딱 끝내고 인사를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환호를 지르고 기립박수를 쳤거든요. 그땐 사실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옆에 분은 난생 처음 본 분이었고 저는 혼자 가서 거기서 근데 그냥 모두 이렇게 박수를 칠 때 우리가 이 연주를 보고 느끼는 감정 다 똑같구나. 설령 나가서 그 사람들이랑 완전 인사도 안 하고 모르는 사이처럼 지낸다 해도 그 극장이라는 공간에 있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극장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요즘은 워낙 발달한 매체들이 많으니까 그 연주에도 우리는 이제 뭐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라이브 방송에서 와 대단해 하면서 기립 박수 치는 거랑 그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무언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이렇게 감정들이 서로서로 공유돼서 박수가 나오는 거랑 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탁 선배가 하신 질문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때 느꼈던 감정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전 그게 극장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극장 요즘 이제 OTT 서비스나 어떤 이제 다른 플랫폼들이 많이 영상을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영화관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까요?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또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것도 아까 답변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극장에 가면은 집에서 볼 때는 혼자 보니까 못 느끼겠지만 극장에 가면은 나랑 같은 시간에 같은 순간에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은 감정을 느낄 사람들이 옆에 다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또 있는 거고,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화를 본다는 거, 연극을 보고 무대를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런 OTT나 VOD 말고도 현장에 가서 그걸 본다는 그것에 의미를 더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좀 공간적인 특성도 있잖아요. 기술적인 특성이나 기술적인 특성으로는 뭐 요즘 IMAX나 뭐 저기 돌비 시네마, 돌비 시네마, 뭐 그런 사운드나 뭐 비주얼적인 것도, 그런 물리적인 특성도 좀 차별점을 두는 게 있긴 하죠. 이제 OTT나 VOD의 부상에 대응해서 그런 것도 이제 물리적인 이유에서 그런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시각적 이미지도 있고 청각적 이미지가 아무래도 강하기도 하고, 또 약간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지금 극장이랑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요즘 저희는 SNS를 많이 활발히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SNS, 그러니까 극장이랑 이렇게 우리가 BOD나 이런 걸 시청하는 거랑 차이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SNS를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왓챠나 넷플릭스? 여기에 왜 파티라고 아세요? 아, 같이 보는 네, 거. 같이 보면서 채팅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공간이라고 따지면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거랑 극장에서 공유하는 걸 궁극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넷플릭스 파티에서 채팅을 치면서 이렇게 서로 같은 영화를 본다, 뭐 아니면 같은 뮤지컬을 본다, 그때 느꼈던 감정들은 약간 일시성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극장에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봤다, 이런 거는 약간 조금 더 그 감정이 오래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일시적인 채팅 같은 걸 통해서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지속성이 강하지 않나.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 그런 게 더 강렬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영화를 볼 때도 뭐 슬픈 장면에서는 다 같이 눈물 흘리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채팅으로 느낄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또 더 강렬하고 지속성 있고 차이가 있지 않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채팅 같은 경우는 좀 만들어가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 너무 슬퍼요, 보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그 영상에 집중하면서 채팅에 또한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같이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극장이라는 공간은 그냥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은 무의식적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우린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연결된 것처럼. 조금 더 영상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네, 조금 더 영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영상에만 집중했는데 어느 순간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감정,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파티를 통해서 채팅으로 공유하는 거는 그 영상을 감상하는 공간 하나랑 그냥 채팅을 하는 공간 하나로 이렇게 두 개로 분산이 되는 것 같은데, 공간이. 그 극장에 가서 직접 보는 거는 그 감상하는 거랑 그 감정을 느끼는 거랑 이제 그 두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정해진 공간과 장소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규정된 장소가 아니고 그냥 뭔가 저희가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 뭔가 삶이 있었다, 아니면 되게 장소가 되었다 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네. 저는 최근에 서울을 갔는데 이제 친한 친구 집을 이제 자야 되니까 신림동을 갔거든요. 근데 신림동이라는 곳이 이제 원룸촌이라서
이게 원룸이 되게 빽빽하고 그리고 산 쪽으로 너무 이렇게 경사진 곳에 너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룸들도 뭐 낡은 원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보면서 아 진짜 서울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소중한 공간이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동부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다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엄마와 웃으면서 책을 빌리러 갔지만 그 도서관에서 나올 때 차를 타고 그냥 올 때도 똑같이 지나왔던 그 장소를 다시 거쳐가면서 걸린 현수막을 봤거든요. 근데 그 현수막에는 이제 여기를 왜 재개발하냐, 재개발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의 터전이 사라진다 하는 이런 재개발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되게 그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연한 접근이 되게 좀 날 것이지만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고,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했던 거는 예전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기념관, 추모관, 역사관 이런 어떤 규정된 공간으로 누군가가 정해놓고 누군가가 써내려간 역사를 되게 쉽게 보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역사를 보면 사실 볼 것만 보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 정해놓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시각화한 그런 것들. 근데 이런 식으로 되게 우연하게 우리의 시선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공간이 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 그런 건 어디일까요?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는 산 정상을 되게 좋아해요. 산 정상. 네. 뭔가 산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도 좋지만 뭔가 산을 정복이라 해야 되나? 그런 산 정상에 올라서 이제 아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 네. 그 순간만큼은 뭔가 스스로가 되게 뿌듯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라진님한테는 어떤 장소가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모두 다 집이나 방이 편안한 장소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특히 저는 제 방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곳에 나가다 보면 아무리 좋은 장소여도 어딘가 좀 이질감이 들곤 하는데, 제 방은 그냥 제가 너무 지금 23년 동안 익숙했던 공간이고 힘들었다가도 제 방에 들어가서 씻고 딱 누우면 그만큼 편안할 수가 없고, 네, 제가 그냥 그래서 저는 제 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자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진님한테는 어떤 장소가 있나요? 저는 버스나 기차 안, 그 자리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역마살이 있는지 한 군데에 막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조금 지루해요. 그래서 한 번씩 뭐 기차나 버스를 타고 멀리 그냥 쑥 떠나는 걸 좋아하는데, 버스나 기차의 자리라는 그 공간이 저한테 주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이제 바깥을 보면은 계속 내가 모르는 낯선 풍경들이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나한테 어떤 낯설고 새로운 감정들을 안겨주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간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으로 꼽았습니다. 뭐 이렇게 각자가 좋아하는 공간도 알아봤고, 네.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뭐 4년제 대학 다니는 듯한 그런 기분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별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학우들이랑 같이 이런 심도 있는 대화도 하고 진짜 보람있죠? 인문학 대전이라는 진짜 인문학에 대한 어떤 그 공간과 장소 얼마나 좋은 주제입니까? 그렇게 그렇죠. 얘기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정말. 나진 씨는 어떤가요? 저는 일단 거울못이라는 곳이 하나의 장소가 된 기분이 들었고, 사실 영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온전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던가 그런 걸 많이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봄으로써 각자의 서로 다른 생각을 느끼는 것도 좋았던 것 같고, 뭐 저희는 또 소책자를 쓸 거잖아요. 소책자에는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온전하게 다 풀어내고 싶습니다. 네, 조장님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낯선 것들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평소에 익숙했던 공간이나 그런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약간 새로워지고 색달라진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마지막으로 네. 본인에게 캠퍼스란 한번 키워드로 한번 대답하는 거 어떨까요?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오케이. 저에게 캠퍼스란 청춘입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제 젊은 이 청춘과 이 열정이 남아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20대를 쏟아부은. 네, 제 지금 24살밖에 안 됐지만 거의 5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청춘으로 다가옵니다. 참 와닿는 답변이네. 라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라진에게 캠퍼스란? 저에게 캠퍼스는 네. 도서관이다. 어... 도서관에 가면 여러 분야의 내용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캠퍼스도 돌아다니면 제가 몰랐던 공간을 알게 되기도 하고, 몰랐던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도서관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캠퍼스는 도서관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조장님에게 캠퍼스란? 저에게 캠퍼스란? 잠깐만. 거창하게 대답하려 하지 마세요. 나에게 캠퍼스란 출발점이다. 출발점. 출발점이 내가 출발한 곳이기도 한데 육상 이렇게 돌면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잖아요. 여기서 출발했는데 1학년 때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제 4학년이 된 지금 보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좀 출발점에 가까운 곳이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또 돌아와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라진 다시 상으로 할게요. 아까 라진한테 좀 머뭇거리는데 라진 상의를 하려고 그랬어. 라진한테 계속 머뭇거리더라고. 습관처럼 나와가지고. 다들 고생했습니다.